안녕하세요. 하늘은혜입니다. 저는 세금 신고를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집어 던지고 제가 좋아하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캐나다는 4월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도 임대 수업이 있어서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도 수입이 있어서 캐나다 수입 신고를 하고 해서 두 나라에서 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중과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제가 그동안은 회계사를 사용해서 세금 신고를 했었는데 점점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터보텍스라는 시스템을 써서 혼자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도 많이 줄기도 했지만 제가 좀 더 캐나다 텍스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아주 괜찮은데 머리는 아프죠.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다 말고 이렇게 딴짓하러 나왔습니다. 올해 또 맛있는 오르게닉 채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모종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은 이야기는 뒤에 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텃밭에서 일하는 이 영상과 함께 싱글맘은 어떻게 아들을 키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챗 GPT에다가 제가 해보았습니다. 영어로 질문을 했고 챗 GPT가 영어로 대답해 준 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와,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작년 3월에 챗 GPT가 처음에 딱 나와서 아주 핫할 때 질문을 했었던 건데, 그때 이미 이런 대답을 받으면서 제가 와, 챗 GPT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싱글맘은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라는 질문에 챗 GPT가 저에게 준 대답을 나눠보자면,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우는 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값진 일이지. 여기에 너를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어. 첫 번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너와 너의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룹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친구, 가족, 친척, 다른 싱글맘 등 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룹을 만들어. 두 번째, 루틴을 만들어. 매일 반복되는 루틴을 너의 아이가 좀 더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것도 포함이야. 세 번째, 솔직하게 대화해. 너의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걱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격려해줘. 아이들이 귀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해줘. 네 번째, 긍정적으로 살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거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너의 아이가 낙관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로 키워줄 거야. 다섯 번째, 너를 돌봐. 싱글맘으로 너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운동이나 명상 같은 너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꼭 만들어. 여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네가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이건 너와 아이의 심리 상담도 포함이야. 기억해. 싱글맘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올바른 정신과 서포트 시스템과 함께 너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기를 수 있어. 야, 제가 정말 이 챗 GPT의 대답을 보면서 그때 울컥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를 챗 GPT가 그대로 해주더라고요. 여기다가 저는 제가 엄마들한테 하는 조언을 덧붙이자면, 저는 도움 줄 수 있는 그룹을 만들라는 거에서, 물론 뭐 한국이면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막 이러지만, 특히 해외에서 사는 싱글맘들 같은 경우에는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면 싱글맘에다가 아이만 달랑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서 싱글맘 그룹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싱글맘들끼리의 그룹도 중요하지만 싱글맘들끼리의 그룹은 뭔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기가, 자기도 그 시간이 없거나 손이 없어서 도움을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는 싱글맘들에게 근처에 좀 큰 교회를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제가 안 믿는데 교회를 가도 되나요? 하는데, 저는 교회를 이용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이용당하는 거 좋아해요. 예, 안 믿는 사람 오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캐네디안 교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서포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그룹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 해서요. 뭔 일이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가 괜찮은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인교회도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캐네디안 교회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이제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차피 캐나다에서 사실 거라면 영어는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캐나다에는 YWCA라든지 이렇게 싱글맘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좀 그런 쉼을 드릴 수 있도록, 아이를 그 베이비시팅 시간을 또 따로 하면서 엄마들의 그런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그런 그룹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찾아서 보고 그렇게 그룹을 찾아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루틴은, 이거는 정말 저도 뭐 싱글맘 아니고 저가 아이를 키웠을 때도 그냥 아이를,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그 루틴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뭔가를 하고, 같은 시간에 뭐 책을 읽어주고, 같은 시간에 목욕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이런 게 굉장히 아이를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평안하게 길러주기 때문에 아이의 루틴을 꼭 만들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는 아이가 어릴 때도 중요하지만 커가면서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엄마들은 사실 아이가 뭐 아빠 어딨어? 내지는 엄마 아빠는 왜 이혼하셨어요? 이런 거에 솔직하게 대화를 잘 못하시고 많이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챗GPT는 솔직하게 대화를 하라고. 이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걱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예, 그리고 아이들이 귀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알게, 그렇게 엄마가 말로써, 대화로써 계속 상기시켜 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긍정적으로 살아도, 저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위해서라도 신앙을 많이 권해드리곤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딱 하신 게 세 가지거든요. 범사에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해라,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 삶의 자세는 정말 긍정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또 뭐 안 들어주신 데 이유가 있을 거고,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저를 굉장히 힘든 상황, 고난 가운데서도 제가 긍정적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저희 아들에게 저희 신앙을 잘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이유도, 그렇게 아이 또한 긍정적인 태도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아이가 낙관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너를 돌봐라는 것도 정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운동 꼭 하시고, 그리고 특히 아들이면 아들하고 함께 산을 간다거나 같이 몸으로 놀아주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아들이 어렸을 때도 굉장히 몸으로 많이 놀아줘서, 아들들은 이렇게 몸으로 놀아주는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시면 너무너무 좋고, 명상 같은 거 해서 정말 그 마음 근력 키우는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도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로 많이 하고는 했었는데요.
예,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정말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도 필요하면 저는 정말 심리 상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정말 마음이 더 울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챗GPT도 너무나도 처음 챗GPT가 대답을 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우는 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값진 일이지. 그러면서 또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해. 싱글맘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올바른 정신과 서포트 시스템과 함께 너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기를 수 있어.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줘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엄마가 종종 보는 저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친정에서 아이는 남편에게 주고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놓고 나가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댓글들이 엄마의 삶을 위해서 아이는 남편에게 주고 나와라. 내지는 뭐 아들이면 특히 아빠한테 주고 와라. 근데 그 엄마가 분명히 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이가 잘 클까요? 이런 걱정의 글을 다 했는데 대답이 많은 분들이 아이는 놓고 나와라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싱글맘도 아들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리고 챗GPT도 이렇게 값진 일이고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대부분의 그 카페에 있는 그 인터넷에서의 한국 분들의, 특히 여자분들의 대답이 아이를 놓고 나오라라는 거였는지, 어떻게 보면 한국 현실이 그렇게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도움을 별로 안 주는 시스템이라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좋아하는 건 그거 같아요. 캐나다는 그나마 한국에 비하면 싱글맘으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사회 시스템적으로 사회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싱글맘으로 아이가 아픈 엄마들도 많은데요. 아이가 자폐가 있다거나 아니면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큰 병이 걸려도 캐나다는 의료 시스템에 다 공짜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이 엄마들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참 좋고, 제가 작년에 이제 11개월의 아기가 간암 4기로 판정을 받아서 그 간 이식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는 과정에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빠는 떠나버리고 엄마가 싱글맘이 돼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던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금 모금을 하려고 고펀드미라는 페이지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2만 불이 넘는 금액이 모이는 걸 보면서 진짜 캐나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싱글맘이라든지 아픈 아이를 돕는 데에는 다들 잘 도와주셔서, 그리고 특히 많은 한인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더 감사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키우기가 도움이 참 많은 곳이라서 저는 캐나다가 참 좋습니다.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심고 있는 이 모종들을 주신 분이 자넷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재혼한 지 5년 되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 댁에 가서 모종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모종 설명 같이 들어보실까요? 우와, 자네트님 댁에 왔는데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모종들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달걀 껍데기에다가 키우면 부담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영양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름도 쓸 수 있고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키우다가 얘가 정말 너무 많이 컸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죠. 얘 그럴 때 이사 이제 거예요? 이사를 가는 그럼 거예요. 얘는 뭐예요, 지금? 얘 토마토예요. 토마토인데 이제 종류가 다른데, 네. 얘는 방울토마토. 네. 얘 되게 맛있어가지고 사실은 사 먹고 방울토마토 씨를 받아서 심었는데, 대단하다. 매년 효도를 하고 있어요, 얘가. 네.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뭔가 얘는 좀 네. 커지겠죠. 얘는 프리기토 페퍼라고, 이것도 고추 종류예요. 어, 그리고 얘는 제가 진짜 키웠으면 좀 큰 애를 드릴 텐데 얘가 가시거든요.
가시요? 예, 예. 오. 청가신지 젓가신지 구별이 안 가는데 어쨌든 네. 가시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더 바로 심으시면 금방 더덕. 자라요. 더덕은 이렇게 작은 더덕은 심으면 언제 먹나요? 이렇게 작은 더덕 심으면 한 3년? 3년. 예. 그러니까 오래 그래도 키우면 작년에 주신 예. 그 빨간 열매 맺는 거 잘 끄고 있는데. 뭐였지? 그거 빨간 볼수 있죠. 오.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려 먹고 또 3년을 기다려 이게 아니라 아. 이제 한번 시작하면 돌아가는 거니까 시작을 잘 하시면 네. 예, 좋아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걔는 토마토예요, 얘도.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기 이제 빛에다 놨더니 이 빛으로 가느라고 토마토 이렇게 안 아니 같은 토마토 거. 아니야, 페퍼. 아, 뭐지? 페퍼. 고추. 고추. 예. 바나나롱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잎이 예. 토마토 잎이 아닌데.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매운 이렇게 아. 노란색 바나나롱 저 들어오죠. 그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자네님 댁에서 모종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꽃상추 씨를 텃밭에 뿌려서 모종을 키운 건데요. 저희 텃밭 이웃분께서 제게 모종을 좀 주셔서 제가 또 모종을 저렇게 옮겨 심어 보았습니다. 맛있게 길러서 먹으려고요. 자네님 같은 경우는 그 캐네디언 남편분과 재혼을 하셔서 5년째 너무너무 예쁘게 살고 계신데요. 제가 참 보면서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커플인데 자네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자네님의 캐네디언 남편과의 재혼 생활 그 예쁘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네님 유튜브를 구경 가시길 제가 댓글에 그 유튜브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텃밭과 싱글맘의 자녀 키우는 거를 같이 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자식 농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텃밭을 하는 것과 자식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봐서 제가 제일 잘한 게 아들을 키운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어머니들이 이혼을 한다고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엄마나 아빠나 한쪽 부모를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부모를 잘 못 만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주저리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